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빛나는 낮의 송디입니다. 오늘은 빈센트님이 발간한 리포트 초주식 시대를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인나우 빈센트입니다. 네, 먼저 초주식 시대라는 말이 조금은 낯선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2026년 전망이죠.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인데요. 올해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섞인 바람으로 초주식 시대라는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주식 시대라는 얘기고요. 다만 주식의 주가의 상승폭이 높아질 수 있는 3초 현상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초주식 시대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근데 5,000피 간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요즘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잘 와닿진 않아요. 네. 이건 단순한 붐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5,000P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송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3프로TV 바쁘다 투자안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4,000P를 넘어섰다가 잠시 4,000P 밑으로서 횡보 구간이 있지만 그래도 5,000P라는 것이 종착지가 아닌 기착지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로 보면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가 주요하게 우리 자산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행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요를 줄이다 보니까 이 수많은 자금들이 어디 갈 데가 없나라고 찾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이재명 정부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친시장 정책 중에 하나인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상법 개정은 자사주 소각을 넘어서 상장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장기 주식에 대한 인센티브도 덧붙여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계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그 중에서도 주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장 기대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주식시장 자금을 떠받치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흔히 펀드 설정액. 네, 송디. 펀드 설정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50조 되나요? 좀 더 써야 돼요. 50조보다는 좀 더 큰 한 80조에서 100조 사이의 설정액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이 증시에 대기 자금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제가 올해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것 중에 표 중에 하나가 밀리면 사라라는 말씀도 이러한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정부가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호적인 정책이요. 부동산은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 한국은요. 특히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IRP에 대한 상품의 장기 투자 외에는 상장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것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즉,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정부 주도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즉, 상장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우리 코스피 상승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 제가 주도주는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몇 주째 드리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확산 국면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확산 국면에 있다는 것은 곧 국내 수출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수출의 증가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 반도체는 현재 코스피의 주도주. 전반적으로 코스피 5,000P의 여정이 종착지가 아닌 기착지로서 상당 부분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레이트 시프트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이제는 동산, 그중에서도 주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전략 매우 중요하죠. 전략은요, 사실 이전에 답을 다 드렸어요. 제가 여주사 기억나세요? 네.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맞습니다. 송디가 좋아하는 SK하이닉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즉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를 밀리면 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우리 흔히 주도주와 대장주가 있습니다. 대장주는 시가총액 1등, 주도주는 시세가 가장 큰 종목. 그렇다면 어느 업종에서 주도주가 대장주를 넘볼 수 있는, 저는 보고서에는요 주도주의 꿈이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과연 그런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런 여러 후보군 중에 반도체, 은행, 철강, 기계 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반도체, SK하이닉스인 주도주가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그런 업종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내년도 또 다른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장주가 비리비리한데 주도주가 올라간다. 그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장주, 즉 삼성전자도 잘하지만 주도주인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시세를 낼 가능성과 개연성, 기대감이 높다는 것은 우리 한국 증시, 즉 코스피의 또 다른 레벨업을 증명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요. 내년도에요.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죠. 맞습니다. 한국은 어떤 선거? 지방 선거가 있어요. 한국은 6월에 있고요. 미국은 11월에 있습니다. 자, 선거를 이용해야겠죠. 선거에는 어떤 게 아젠다가 될까요?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중간 선거는 양원 체계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흔히 속된 말로 갈리거든요. 투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공화당이 여당한테 상원에서 불리해요. 35석 중에 22석이 공화당 텃밭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당이 훨씬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거가 가면 갈수록 여당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 친시장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선거 이퀄 유동성,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이 세 가지 전략이 매우 중요한 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망설임은 기회비용이다라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나는데요. 이제 의심보다 실행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흔히 투자는요, 확신이 아닌 확률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높이려면 just do it 이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올해 많이 올랐다고 코스피가 연초 대비 YTD로 70% 가까이 올랐는데 이럴 때면 여전히 불안감이 높기 마련이지만 내년도 3초 현상, 초유동성, 초가속성, 초양극화 이것이 자아내는 또 다른 포모 등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이든 사는 풍토 더 연장선상에서 주식의 시대가 내년에도 도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주식 시대, 다시 말해서 지금은 왜 주식의 시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돈이 빛나는 낮에 지금까지 송디 그리고 빈센트였습니다. 안녕.